뉴스 해볼까요? 네, AI, 네. AI 뉴스 알려줘. 동시에 한번 왼쪽은 비슷하게는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분석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서비스 안정성 때문에 원래는 2초 정도 예상되는데 5초, 6초까지 지금 조금 느린 상태이긴 해서 감안하고 보셔도 저희가 속도는 비슷했잖아요. 네네. 근데 출처 개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15배나 나네요. 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오늘 새로운 손님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픈리서치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일두이고요. O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OAI를 이끄는 오픈리서치의 대표로 계시는데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에 네. 카카오의 좋은 기회로 합류를 하게 돼서 2012년부터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을 만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됐고요. 2년 반 정도 만에 AI 쪽이 굉장히 전망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AI 개발자 혹은 AI 연구원으로서 커리어를 바꾸었다가 카카오 다음이 합병돼서 다음 카카오 브레인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카카오 브레인이라고 하는 자회사의 대표까지 맡게 되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의 이력이 좀 궁금한데요. 카카오 브레인에서 대표를 하실 때 혹시 나이 몇 살 정도 되셨나요? 제가 그때 아마 32살. 카카오 계열사의 대표로 하기에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신 것 같아요. 거의 최연소 대표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계열사 내에서는 좀 어린 편이긴 했는데요. 제가 카카오를 일찍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굉장히 수평적이라서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직원들끼리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네. 나이보다는 카카오라고 하는 히스토리도 잘 알고 또 AI도 커리어가 10년 이상 쌓였으니 그를 맡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동료분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나이를 다 제치고 능력으로 능력이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서 하게 됐는데요. 네. 카카오 브레인의 바로 대표가 된 게 아니고 네. 카카오의 직원, 팀장,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연구원으로 있다가 CEO가 된 거다 보니까 당시 같이 일하시던 저희 동료분들이 당황했던 얼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개발자였다가 대표까지 올라가신 케이스가 더 있나요? 카카오가 그런 커리어 트랙을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런 트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개발자인데 경영을 맡길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도가 높은 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훨씬 좀 그런 쪽에 열려있는. 열려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혹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을까요? 카카오 브레인 대표를 맡았을 때에는 네.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트렌드가 왔잖아요. 그 트렌드가 스멀스멀 잉태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21년일 것 같습니다. 챗 GPT가 출시되기 전이었네요. 훨씬 전입니다. GPT-2, 3 뭐 이런 정도 때였고 생성형 AI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브레인을 맡으면서는 카카오 브레인이 생성형 AI에 집중하도록 회사를 변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카카오 브레인에서 대표로 하시다가 어떻게 오픈 리서치라는 회사를 창업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생성형 AI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몇 개의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의료 쪽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미지 쪽도 해보고 언어 모델 쪽도 해봤는데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는 언어 모델이었고요. 언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의 변화가 무엇일까? 검색이라는 생각을 21년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검색 시장이 바뀔 것 같다. 자연어를 통해서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는데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변할까라고 예측을 해보면 검색 서비스, 포탈 같은 것들이 변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카카오 브레인 내에서도 이르지만 AI 검색 서비스들을 몇 번 출시를 했었어요. 다음, 많이 죄송했지만 다음의 다음이라고 해서 AI 검색 엔진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좀 일렀던 것 같고요. 그 미련도 남아 있었고 또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께서 항상 너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분야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한번 창업을 해보자 라고 또 동조를 해주셔서 네.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OAI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5천만 명 되니까 단순하게 200만 명이 쓴다라고 하면 4,800만 명이 모르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OAI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관계된 키워드를 넣으면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웹사이트들의 목록을 적절한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다면 저희는 이 다음 세대의 검색은 내가 원하는 바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관련된 사이트들의 정보들을 모아서 나에게 잘
정보들을 정돈해주는 형태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기존에는 단순히 뭐 어떤 특정 기업명을 넣으면 그 기업에 관련된 사이트들의 목록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랭킹을 매겨서 뜨는 구조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정보들을 잘 모아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줄 수 있는 똑똑한 나의 비서 같은 존재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했고, 기존의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서비스들이 대부분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비해서 네이버나 구글을 대신해서 평소에 쓸 수 있는 서비스로서 포지셔닝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가 사실은 퍼플렉시티나 챗GPT 이런 웹 검색 기능이 아닌 실제 기존의 어떤 검색 엔진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 혹은 구글이 경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레거시 검색 엔진이라고 부르는 분야, 네이버, 구글, 제너럴 어시스턴트, 챗봇, 챗GPT, 퍼플렉시티 여기가 전부 다 저희의 경쟁 상대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기존의 네이버 같은 세그먼트를 저희가 타겟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성의 어떤 검색 엔진을 네. 대체할 수 있는 맞습니다. 단기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네. 단기 목표는 무엇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검색 엔진을 대체를 하고 나면 기존 검색 엔진으로서 역할을 확장해서 내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포탈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컴퓨터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다루고자 하는 태스크들을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포탈로 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한 웹 검색 그런 엔진에서 넘어서서 컴퓨터로 하는 모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가장 앞단의 출발이 맞습니다.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첫 페이지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구글을 훨씬 뛰어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컴퓨터를 켰을 때 절반 이상이 구글을 제일 먼저 본다고 해요. 구글을 뛰어넘는다기보다는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싶은 거죠. 초반에는 뭔가 네이버 검색 엔진을 대체하는 신기한 좋은 빠른 기능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변화할 것이 좀 기대가 됩니다. OAI가 어떻게 그렇게 네이버, 구글을 좀 대체할 수 있는지 내부의 어떤 로직이라던가 다른 서비스들과의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세우는 저희 서비스의 강점은 네.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AI가 먼저 읽어보고 답변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검색 엔진은 오픈 리서치라고 검색하면 오픈 리서치라는 키워드가 있는 모든 웹페이지를 나열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저희는 오픈 리서치라고 검색했을 때 적게는 100개, 많게는 수천 개의 문서까지 다 읽어보고 오픈 리서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주는 게 유저에게 더 베네핏이 있겠다, 효용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과 페이지를 레포트로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문서를 적어도 100개 이상 AI가 읽어보고 결과를 만들어 준비해준다. 유저들이 기존에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브라우징하고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단계를 한 단계로 줄였다. 되게 기억이 남는 게 네. 제가 구글을 검색을 하면 제가 항상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문서 링크를 랭킹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혹은 뭐 수십 페이지를 나열해주면 그 안에 어떤 문서 안에 제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 휠 클릭이나 컨트롤 클릭 혹시 아시나요? 네. 그렇게 하면은 탭으로 그쵸, 열리잖아요. 저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10개를 컨트롤로 따다다다닥 클릭해요. 저도 그래요. 10개 탭이 쫙 열리면 탭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브라우징을 하면서 내가 찾는 페이지다. 그럼 그걸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사실 막연한 상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상상이 지금 이렇게 솔루션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유저들이 사용하는 패턴들을 로그로 봐보면 행동 양태도 달라요. 기존의 검색 엔진에서는 오픈 리서치라고 검색을 하고 내가 뭐 기업 정보를 원하든 오픈 리서치 뭐 채용 정보를 원하든 오픈 리서치라고 검색을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멀티 스텝의 단계였다면 기존 검색 엔진보다 훨씬 긴 쿼리들이 많이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80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80자를 중간 값이 한 80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색을 한다는 양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네이버, 구글에 익숙하다면은 절대 긴 쿼리로 검색하지 않잖아요. 네이버, 구글에는 80자 검색하는 순간 검색 결과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조건 뜨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자동화 뭐 어떤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세요 이러면은 검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길게 검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오히려 가르쳤어요. 검색 엔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OAI의 시대가 열린다면은 제가 가르쳤던 방식이 잘못됐고 그냥 사람에게 물어보듯이
말씀하셨듯이 편하게 질문하세요가 또 맞는 때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재밌는 게 로그를 보면 유저들의 쿼리 길이가 계속 늘어나요. 좀 오래 사용한 유저일수록 구체적으로 쓴다는 게 로그로도 보입니다. 그래야 더 뾰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한 단어에서 뭐 5단어 정도로 썼다면 뭐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그게 늘어나고 하는 양태를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챗GPT나 퍼플렉시티나 뭐 클로드나 웹 검색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활용을 하는데 사실 그걸 검색하면은 찾는 문서가 6개에서 10개가 채 안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딥리서치 기능이 있다 보니까 한 100개 이상을 탐색을 하는데 문제는 10분 이상 걸려요. 맞습니다.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고 좀 불편함이 있는데 OAI는 제가 충격받은 게 100몇 개를 탐색하는데 3초, 5초 맞습니다. 걸리는 걸 보고 도대체 어떤 외계인을 납치했길래 이런 게 가능할까 그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파이프라인, 문서 웹 검색부터 웹의 검색을 통해서 얻어진 문서를 읽는 과정, 그 문서들을 AI가 처리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의 최적화를 굉장히 끝까지 했어요. 극한까지 저희가 푸시를 해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다른 서비스 대비해서 쾌적한 속도를 즐길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장기적인 롱텀 플랜으로 가지고 있는 리서치 계획에도 있고 현재도 일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서를 병렬적으로 읽는다든지 문서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처리 기법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R&D를 하고 있고 저희만의 노하우로 자체 기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한 3에서 5초 정도로 빠른 시간이 사실 되게 느리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계획하신 몇 초 이내로 쭉 나오게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내년도 상반기 R&D 목표는 대략 한 2배에서 4배 정도 빨라지는 걸 목표로 하고 1초 언더, 1초가 안 되는 시간 만에 검색 결과가 이제 주름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은 뭐냐면 기존 검색 엔진 대비해서 똑같은 속도인데 결과값이 훨씬 더 뾰족해요. 기존 검색 엔진을 안 쓰지 않을까? 라는 실험을 하는 게 사실 저희 가장 큰 가설입니다. 또 장점이 이 속도 최적화를 한다는 건 결국 또 비용 최적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쿼리당 비용이 극단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검색 엔진에 준할 만큼 쿼리당 비용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무료 서비스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비용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설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게 지금 3에서 5초 정도가 나오는데 3에서 5초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불만을 가지고 이탈하는 사용자가 있나요? 지금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를 불만으로 가지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되게 재밌는 지표가 있어요. 서비스가 좀 불안정하면 응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 전반적인 트래픽이 떨어져요. 쿼리량 자체가 떨어져요. 한번 해보고 느리다 싶으면 네. 그냥 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저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챗GPT도 많이 빨라졌지만 서비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와 사실은 뭐 거의 10배 가까이도 속도 차이가 많이 났고 현재도 뭐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뭐 아까 딥리서치는 10분 이상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원했던 게 아닐 때의 좌절감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클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 검색 엔진처럼 빠르게 만드는 게 목표이고 기존 검색 엔진은 사실 쿼리를 넣었을 때 원하는 정보가 없어도 쿼리 튜닝을 하잖아요. 근데 AI는 사실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화를 내는 양태들이 좀 보여서 저희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OAI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한번 어느 정도로 빠르고 얼마나 좋은지 검색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같은 걸 한번 검색해보면 카카오를 여기 양쪽에 놓고 네. 동시에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역시 기성 검색 엔진은 속도는 굉장히 빠르긴 하죠. 맞습니다. 카카오는 뭐 회사도 나오고 정신없는 네, 광고들이 엄청 나오고 주가도 나오고 맞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긴 합니다. 오른쪽은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콜렉션 기반의 포탈 검색이라고 부르는 콜렉션이라고 하는 게 카페, 블로그, 뉴스처럼 글의 속성을 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왼쪽에 보시면 AI 사업, 뭐 주요 사업 부문, 뭐 기술 개발, 주가 및 재무 정보 등 컨텐츠 속성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 웹문서들을 다 정돈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게 큰 차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 보면은 133개의 문서를 요약했는데 시간이 2.7초밖에 안 걸려요.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서비스들은 대부분 5개에서 많으면 15개, 평균적으로 8개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적어도 100여 개 문서, 많게는 정말 수천 개의 문서까지 보면서도 시간은 한 2초에서 느려도 5초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 믿겠는데요. 네, 실제로 퍼플렉시티랑 한번 좋습니다. 검색을 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인증이 돼야 믿을 네. 수 있거든요. 여기는 자연어 기반이니까 키워드보다는 뭐 카카오의 최신 AI 뉴스 해볼까요? AI, 네. AI 뉴스 알려줘. 동시에 한번 왼쪽은 뭐
비슷하게는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문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서비스 안정성 때문에 원래는 2초 정도가 예상되는데 5초, 6초까지 지금 조금 느린 상태이긴 해서 감안하고 보셔도 저희가 속도는 비슷했잖아요. 네네. 근데 출처 개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15배나 나왔네요. 맞아요. 저희 컨텐츠 테이블 한번 펼쳐보시면 카카오의 최신 AI 뉴스 관련된 주요 사항들로 웹문서들을 잘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쿼리를 넣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다양한 문서를 통해서 정보들을 종합해야 되는 경우에 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퍼플렉시티는 저희와 비슷한 속도지만 출처는 훨씬 적게 보고 퀄러티나 양적인 측면도 저희보다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료 서비스인데 저희는 전면 무료라는 것도 큰 차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르고 한데 완전 무료인가요? 저희는 완전 무료입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 전면 무료를 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일부 기능만 무료고 고급 기능은 유료를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없고요. 고급 기능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의 유료 서비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의 검색 엔진은 다 무료잖아요. 내가 검색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제한은 없게 만드는 게 실제로 AI 검색에 좀 답답한 점의 하나가 많은 문서를 참고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거나 그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딥리서치 같은 좀 깊은 기능을 사용하면 문서가 100개 넘게 하긴 하는데 문제는 막 10분, 15분 걸려서 화장실 갈 때 눌러놓고 갔다 오는 거죠. 그럴 때만 잠깐 쓰니까 사실 일상에서는 잘 안 쓰게 되고 또 딥리서치도 횟수 제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한두 번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OAI는 횟수 제한도 뭐 이런 게 없다라고 하고 속도도 빠르니까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은 카카오의 최신 AI 뉴스처럼 두루뭉실한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문서를 봤을 때도 쿼리에서 당연히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테스트로 많이 해보는 쿼리들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검색 서비스와 합병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 만에 다시 분사를 하는 거야 같은 모호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문서의 정보를 얻어야지 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제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다른 챗GPT나 퍼플렉시티 대비해서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우세한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훨씬 더 빠르고 네, 시간은 빠릅니다. 너무 좋은 서비스네요. 무료이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네. AI 서비스들을 많이 소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무료라고 하는데 보면은 프리 요금제가 아주 맛보기밖에 없고 본격적으로 쓰려면 다 유료로 가입해야 되니까 되게 자신있게 권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OAI는 전면 무료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기가 되게 좋아서 저도 많이 권유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 혹은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포탈이 유료라고 하면 저에게는 여전히 어색한 것 같아요. 컴퓨터를 켰을 때 첫 페이지가 되는 서비스는 전면 무료인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비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요. 그 비용을 유저에게 전가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그냥 편리하게 계속 쓰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 심지어 지금은 이제 로그인이 생겼는데 최근까지도 로그인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 로그인 만들어 달라고 저도 많이 건의했어요. 로그인도 없이 그냥 들어오면 바로 누구나 무료인 서비스였기 때문에 무료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생기고 나니까 저도 예전에는 AI 서비스 쓸 때 미리 검색해놓고 PC에서 검색해놓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핸드폰으로 보거나 그랬는데 로그인이 없어서 PC OAI에서는 했던 게 모바일로 연동이 안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되니까 맞습니다. 최근 편리하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업데이트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AI 경쟁 상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부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쟁 상대가 여기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대놓고 네이버라고 얘기해요. 정말요? 네. 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할 때 첫 번째 페이지로서 네이버를 거쳐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언맷 니즈 혹은 페인 포인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이제 예시 중에 하나가 커머스에서 사과를 산다라는 가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이버에서는 대부분 내가 사과 사려고 하면 사과 이렇게 검색을 하죠. 내부적으로 POC까지 끝낸 데모가 있는데 네. 당뇨병에 걸린 환자가 사과라고 검색하면 넌 당뇨병에 걸려 있으니까 당도가 낮으면서 식이섬유가 높아서 당도가 제한될 수 있는 사과를 추천해 주면서 특히 그 상품들 중에서도 개별 포장되어 있고 세척 옵션이 있어서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식이섬유 양을 늘릴 수 있는 걸 추천을 해줘요. 과거 채팅 이력을 통해서인가요? 혹은 뭐 유저가 쿼리에다가 구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당뇨병을 위한 사과는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포탈에서 아예 해결이 안 되는 언맨디즈 같아요. 당뇨병에 있는 환자가 사과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본 다음에 내가 그 정보들을 조합해서 또 정말 많은 커머스 상품들을 뒤져가면서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쿼리 하나로 기존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는 거죠.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OAI가 무료잖아요. OAI가 언제까지 무료로 제공이 될지 향후에
어떤 수익 모델은 무엇일지, 영원히 아무런 수익 모델이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으니까 OAI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쿼리당 비용과 유저가 실제로 쓰는데 저희가 지불에 대한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는데 많은 R&D를 투자할 계획이 있고 실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한 번 검색을 할 때 0.5원에서 5원 정도의 비용을 구글이 부담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높네요. 그쵸. 근데 그 페이지당 광고도 붙어있고 커머스도 붙어있고 여러 가지가 붙어있잖아요. 페이지당 매출이 많게는 80원에서 130원까지도 나온다고. 아, 작게는 30원 정도로 보기도 하고요. 결국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쿼리당 비용이 30원보다 낮아지면 이거는 채산성이 나오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30원까지 줄인 상태이고 그 밑으로도 좀 내리는 상태인데 비용을 그만큼 떨어뜨리게 되면 저희는 광고라든지 커머스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붙었을 때 계속 무료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격을 낮추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커머스 같은 혹은 광고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서 전체적인 이코노믹스를 만드는 부분에도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커머스 형태의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과처럼 기존의 커머스처럼 유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물어봤을 때만 커머스가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 여행 간다 라고 했을 때 혹시 너 유심 챙겼어? 라는 것도 사실 광고이자 커머스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AI 기반의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맥락이라고 하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나 커머스를 디자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선제적인 광고인데 그게 정말 딱 개인화된, 최적화된, 그렇죠. 사실상 광고라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새로운 어떤 광고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존 광고 시스템하고 약간 엮어서 테스트해보고 그려봤던 미래의 모습은 파리 여행 갈 거야 라는 쿼리를 넣었을 때 파리의 관광지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막 얘기해주다가 쇼핑몰이 있는 섹션에서는 파리가 다른 도시 대비해서 소매치기 같은 법률이 높으니까 혹시 너 이런 여행자 보험도 확인해보고 이동할 때는 파리에서도 카카오티가 되니까 카카오티를 이용하는 게 안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광고들이 자연스럽게 삽입이 되는 거를 데모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 광고보다 부가가치도 높으면서 부자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구조라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파리 여행한다고 유심 카카오티가 나오진 않을 텐데 그게 사실 전환율은 엄청나게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훨씬 높을 수 맥락이 있죠. 되게 깊으니까 아직 이 OAI를 안 써보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장점을 좀 설명해 주셔서 좀 써봤으면 좋겠다는 한마디가 있을까요? 네 가지 특징을 그냥 말씀을 드려요. 문서를 100개 이상을 유저 대신에 읽어주고 굉장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존 검색만큼 빠르게 답변을 해주는데 이 모든 게 무료다. 기존 검색 대비해서 똑같은 쿼리를 안 넣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라도 한 번쯤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써보면 알 거다. 되게 자신 있다. 네. 마지막으로 회사 관점의 이야기. AI 시대가 엄청나게 과열이 되고 있고 AI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을 텐데요.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입장에서 이런 스타트업을 뭔가 하고 싶은 창업가들도 있을 거고 1인 기업 혹은 소규모 기업들이 있을 텐데 후배 창업가 분들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초보 경영자이고 저희 스타트업도 이제 만 1년이 된 뭐 아장아장 걸음마를 뗀 회사이기 때문에 조언이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고민 그리고 제가 경험했었던 바를 토대로 몇 마디를 나눠보자면 네. AI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유망하고 모든 산업들을 바꿀 거라는 건 자명한 것 같아요. LLM이 갖는 특성을 가지고 서비스 설계를 굉장히 잘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LLM이 AI가 갖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휴먼 인텔리전스, 사람이 갖는 지능적인 측면하고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많다는 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떤 게 다를까요? 저희는 아까 검색을 했을 때 100여 개 문서를 읽는데 빠르면 2초, 늦어도 5초 안에 다 끝나잖아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죠. 사람처럼 읽을 수 있다는 거는 동일한 부분인데 양적인 부분에서는 컴퓨테이셔널한 인텔리전스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런 특성들에서 나오는 차별성을 엣지로 살리는 게 스타트업의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많은 문서를 무조건 읽는 게 좋겠어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거든요. 휴먼 인텔리전스와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 AI가 갖는 극단적인 차별성이 나는 부분들을 엣지로 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으로 저는 보여요.
아이디어 싸움 혹은 선점하는 효과보다는 누가 더 기술력이 좋고 남들 대비해서 디펜서블한 패자가 있느냐,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되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저희가 1년 동안 해보면서 얻은 레슨런이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창업을 하시거나 창업하시는 과정에서 고민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잘 되려면 뛰어난 개발자분이 필요하다라고 또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 해자도 네. 세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인프라, 데이터, 알고리즘.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알고리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술적인 차별성, 좋은 개발자는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100개 문서를 읽는데 3초에서 5초 안에 끝나요 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저희의 어떤 해자죠. 이런 건 이제 알고리즘적인 측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퍼플렉스나 다른 회사를 봐도 8개 문서를 읽는데 저희보다 느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갖는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은 데이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순빛 AI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모은 굉장히 소중한, 글로벌리 봤을 때도 구하기 어려운 엑스레이나 CT 데이터 같은 걸 통해서 AI를 학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차별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기술적 해자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 인프라. 이건 사실 돈이죠. 최근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록 같은 데가 막 10만 대의 GPU를 쓰네, 이걸 또 몇 배로 늘릴 거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은 일반적인 스타트업을 따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이 세 가지 중에 네. 저 두 가지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투자를 받아서 인프라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저의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가지고 팬심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 혹은 연말 정도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때쯤에 한번 또 연락 네.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